부잣집도 망하는 층수. 재물운을 부르는 로얄층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보통 가격, 전망, 편리함만 고려하시나요? 그런데 풍수지리적으로 층수가 우리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풍수지리 관점에서 재물운과 대운을 불러오는 층수와 주의해야 할 층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집에도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층수와 오행 2조화. 풍수지리에서는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가 이 모든 사물과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재미있게도 아파트 층수도 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과 6층은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물과 관련된 직업인 무역, 항공이나 차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2층과 7층은 화의 기운을 띱니다.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좋지만 과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3층과 8층은 목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상징으로 학생이나 사업가에게 유리합니다. 4층과 9층은 금의 기운으로 안정과 재물을 끌어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고려해 볼 층입니다. 5층과 10층은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에너지가 필요한 가정에게 어울립니다. 이제 아파트를 선택할 때 단순히 전망이 좋다, 가격이 적당하다를 넘어서 내 운에 맞는 층수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층수라는 작은 선택이 당신의 큰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부잣집도 망하는 X층. 부잣집도 망한다는 그 층수. 이 층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풍수적으로 기운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중심에서 기운이 흩어지거나 외부의 소음과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1. 중간층의 해석. 풍수지리적으로 중간층의 해석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층의 장점으로는 건물의 위아래 에너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비교적 안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소음과 먼지의 영향을 덜 받으며 바람과 햇빛의 균형이 잘 맞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죠. 여기에 더해 난방과 냉방 비용도 효율적이라 실용적인 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간층의 단점으로 건물의 위아래 에너지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기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 설계상 중심부에 해당하는 층은 에너지가 흐트러질 수 있어 풍수적으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간층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좋은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개인의 사주, 건물 구조, 내부 환경에 따라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배치를 통해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저층의 풍수적 특징과 주의점. 저층은 생활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부 기운의 영향. 저층은 지면과 가까워 외부의 소음과 먼지가 쉽게 유입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음의 기운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풍수지리에서는 봅니다. 특히 도로변에 인접한 저층이라면 자동차 소음과 공기 오염으로 인해 집안의 에너지가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에도 영향. 저층은 창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 자동차의 흐름 등 외부 활동이 더 잘 보입니다. 이런 시각적 자극은 기운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이 산만해진다고 표현하며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습기와 공기의 문제. 지면 가까이 위치한 저층은 습기와 냉기가 더 쉽게 스며듭니다.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관절 통증에 취약한 사람들이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3. 고층의 풍수지리적 관점. 고층은 탁 트인 전망과 소음에서 자유로운 환경으로 인해 현대인이 선호하는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적으로는 고층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층의 좋은 점은 햇빛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공기가 잘 순환되어 양의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지와 소음의 영향을 덜 받아 집안을 깨끗하고 조용하게 유지할 수 있죠. 또한 탁 트인 전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가까운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땅의 기운과 멀어져 안정감과 재물운이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토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큰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가 흩어지고 결단력과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어 심리적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나치게 높은 층은 자연과 단절되어 고립감을 유발하고 이는 인간관계와 삶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로얄층, 재물운을 불러오는 층수는? 그렇다면 재물운을 불러오는 로얄층은 어떤 층일까요? 보통 풍수에서는 건물의 중간층이 가장 안정적이고 기운이 잘 흐르는 것으로 봅니다. 중간층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나 소음, 혹은 고층에서의 강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5층에서 10층 사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너무 높은 층은 때로는 사람에게 고립감을 주고 땅의 기운이 닿지 않아 운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층수에 사는 경우 해결법. 거울이나 식물을 배치해 기운을 순환시키세요. 특히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는 집에는 황금색 액세서리나 물 관련 장식품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망하는 층수는 없다. 나와 맞지 않는 층수가 있을 뿐. 풍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층수는 분명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주와 공간의 조화입니다. 어떤 층수든 나만의 환경을 만들어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망하는 층수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층수 제대로 알고 선택하세요. 명당 고르는 4가지 비법.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4가지 팁을 드릴게요. 1. 자연과 위조화. 건물 주변에 강, 공원, 산과 같은 자연 요소가 잘 조화된 곳을 선택하세요. 2. 기운의 흐름.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길과 에너지 흐름이 부드럽고 막히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3. 건물 형태와 배치. 단순한 사각형 구조가 좋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디자인은 기운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4. 층수 선택. 개인의 사주와 맞는 층수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층이 안정적이지만 각자의 운에 맞는 층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층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와 필요로 하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죠. 풍수지리학에서는 각 개인의 사주를 분석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는 행운의 층수와 피해야 할 층수를 다르게 봅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단순히 가격, 실용성, 전망만 고려하지 말고 그 층이 풍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주와 층수의 조화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층수를 선택하고 부족한 기운은 집안 환경을 통해 보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한 집이 아닌 행복과 재물운을 불러오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자 되는 방법, 풍수지리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